대머리라는 말을 들으면 대체로 우리는 동양인보다는 서양인들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서양인 대머리, 서양인 탈모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데요. 그렇다면 서양인들은 왜 동양인들보다 탈모 비율이 높을까요? 일본의 어느 모바일 기업에서 연구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탈모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체코였습니다. 그리고 탈모 비율이 높은 2위부터 10위까지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등 그 전부가 서양 나라들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을 확인해보면 20위의 자리에 있고 그 비율은 고작 22%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사실 다른 연구 결과를 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대체로 동양인들의 탈모 비율은 25%에서 30%에 머무르는 한편 백인 탈모는 대략 40%에 육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친근하고 친숙한 서양인들의 대머리 탈모 이미지는 통계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서양인들의 모발 개수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서양인들이 동양인들보다 탈모 비율이 높으니까 서양인이 동양인에 비해서 모발 개수가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데요. 동양인들은 평균 모발 개수가 7만 개에서 8만 개 정도가 있는 반면 서양인들은 10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탈모 비율이 더 높은 서양인들이 모발 개수는 더 많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서양인들이 모발 개수도 더 많고 숱도 더 많은데 왜 동양인보다 탈모 비율이 더 높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춥고 습도가 낮은 건조한 기후를 들 수 있는데요. 서양인들은 동양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춥고 건조한 데서 삽니다. 건조한 기후는 탈모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건조한 기후는 모발을 더 건조하게 해서 더 푸석하게 만들고 정전기를 자주 일으켜 모발을 쉽게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을 잘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탈모를 유발하는데요. 사실 이런 환경 때문에 서양인들이 머리를 잘 안 감는 거죠. 서양인들과 우리가 크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를 감는 횟수죠. 횟수. 서양인들은 보통 1, 2주에 한 번, 심하면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감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건조한 기후 때문에 서양인들이 머리를 자주 감을 수 없는 것인데요. 서양의 건조한 기후에서 머리를 자주 감게 되면 두피가 심하게 건조해져 두피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양인들보다 모발이 훨씬 얇은 서양인들에게는 그 영향이 치명적인 것인데요. 서양인들이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 모발이 얇은 선천성과 건조한 기후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건조한 기후는 탈모를 유발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서양의 추운 날씨도 탈모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몸도 추우면 어떡합니까? 몸을 이렇게 딱 웅크리고 쪼그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날이 추우면 두피의 모세혈관도 수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피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이 추워서 혈관이 좁아지고 수축하게 되면 모근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모발이 죽고 탈모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양인들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모발이 쉽게 손상되고 추운 날씨로 인해 두피 모세혈관이 쉽게 수축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탈모 친화적인 자연환경은 많은 서양인들에게 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양인들은 사계절이 있는 온대지방 아니면 덥고 습한 열대기후에서 살고 있죠. 그죠? 탈모에 있어서만큼은 유리한 것입니다. 서양인들의 두 번째 탈모 유발 요인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서양인들은 육류 위주의 기름진 음식, 밀가루 위주의 음식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칼로리여서 비만을 쉽게 일으킵니다.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비만율을 살펴보면 한국인에 비해 서양인들이 얼마나 고칼로리 음식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쌀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서양에 비해 비만율이 훨씬 낮은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만을 유발하는 육류 중심의 식단은 단순히 비만에서 그치지 않고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선 고기를 먹으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순전히 탈모의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고기 섭취로 인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혈액은 꾸덕해지고 걸쭉해집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면 혈류량은 감소하고 또 혈관은 수축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두피와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은 굉장히 가늘고 얇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오염되거나 수축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기를 먹을수록 두피랑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고기 기름으로 꽉 막혀서 두피로 공급되어야 하는 영양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막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탈모와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콜레스테롤로 인한 혈관 오염, 혈관 수축은 두피 혈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혈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심장처럼 혈관이 두꺼운 데는 영향을 쉽게 못 미치고 혈관이 얇으면 얇을수록 영향을 쉽게 미칩니다. 혈관이 얇은 또 다른 기관으로는 남자의 음경을 들 수 있는데요. 음경 혈관 역시 두피의 혈관처럼 혈관이 아주 얇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어서 몸속에 중성지방이 쌓이면 쌓일수록 혈관은 기름으로 막히게 되고 혈류량은 꾸덕해져서 줄어들게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여기서 발기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육류 위주의 식단은 두피의 혈관, 음경의 혈관을 오염시키고 틀어막아서 탈모와 발기부전을 동시에 유발하는데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탈모가 있는 서양인들을 보면 되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죠. 또 뭐 확인할 순 없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성기능이 퇴화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탈모가 있고 푸짐하신 분들은 물론 유전적 영향도 고려해야겠지만 기름진 식단도 영향이 클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탈모 요인은 2차 성징입니다. 서양인들은 이른 나이에 2차 성징이 옵니다. 2차 성징이 조기에 오는 것은 탈모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요. 동양인들은 보통 2차 성징이 16세에 오는 반면 서양인들은 12세에 옵니다. 훨씬 2차 성징이 빨리 오죠, 그죠? 이 시기에는 2차 성징으로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되기 시작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여기서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5알파 환원 요소가 결합되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5알파 환원 요소가 결합되면 탈모의 원인이 되는 DHT가 생성되는데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DHT가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여기서 DHT는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이자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남성 탈모의 70%가 이 DHT 때문인데요. DHT의 분비는 유전의 영향이 크지만 호르몬 변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차 성징이 와서 남성 호르몬이 왕창 분비되기 시작하면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DHT 분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서양인들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짐에 따라서 탈모 유인 물질 DHT가 동양인에 비해 일찍 분비되어 탈모 시기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재밌는 게 탈모 유발 물질 DHT는 뒷머리와 옆머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로지 앞머리와 정수리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옆머리랑 뒷머리는 DHT의 반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정수리부터 빠지거나 아니면 앞머리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M자형 탈모나 원형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죠. 옆머리 뒷머리가 안 빠지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DHT는 이렇게 머리털을 빠지게 하고 탈모를 유발하지만 어이없게도 눈썹과 눈썹 아래의 부위는 털을 오히려 성장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턱 수염이나 가슴, 팔, 다리털은 오히려 성장시키는 것인데요. 이 머리털은 쏙 빠지게 하면서 다른 곳의 털은 성장시키는 것인데 이건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서양의 대머리 형님들을 잘 생각해보면 다른 곳에는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DHT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서양인들이 동양인에 비해 대머리가 많고 탈모가 많이 일어나도 이상하게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탈모 증상이 눈으로 봤을 때 더 심해 보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네, 두피의 콘트라스트 효과 때문입니다. 서양인의 타고난 모발 색채와 톤은 본연의 두피 색깔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머리 색깔이 노랗고 또 피부색도 하얗고 누리끼리 하니까 머리가 좀 빠진다고 해도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피부가 아주 하얀 사람이 비비크림을 바르다가 어느 날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원래 하얘니까 비비크림을 안 발라도 큰 차이가 없겠죠, 그죠? 비비크림 색깔이랑 피부 색깔이랑 워낙에 비슷하니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 색깔이랑 피부톤이 비슷하니까 서양인들은 머리털이 빠져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동양인은 모발이 검죠. 검은 모발이 두피의 색채와 차이가 커서 조금만 머리카락이 빠져도 눈에 금방금방 띄는 것인데요. 그런 이유로 똑같이 머리가 빠지고 똑같이 탈모가 와도 동양인이 눈에 더 잘 띄고 처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크기 차이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서양인은 왜 동양인보다 탈모가 많은 것이냐? 우선 춥고 건조한 기후적인 요인을 말했습니다. 춥고 건조하면 모발이 잘 상하고 두피 모세혈관이 좁아져서 탈모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또한 육류 중심의 기름진 식단이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혈관을 오염시키고 수축시켜서 탈모를 유발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기에 오는 2차 성징이 있었습니다. 성호르몬의 왕성한 분비에 따라 탈모 호르몬인 DHT가 동양인에 비해 빨리 분비되어서 탈모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서양인은 왜 탈모가 와도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콘트라스트 효과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대강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다른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